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문제집 284페이지 보시면 납세 절차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납세 절차는 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4페이지인데 134페이지. 문제집 284페이지. 문제집 284페이지 134번 문제 보시면은 기출문제인데 보세요. 소득세법상 거주 양도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 토지 또는 건물 양도한 경우에 양도를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29회 시험 문제죠. 2개월 이내 양도세 과세 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요약집 106페이지, 자 107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106, 107페이지 참조고요. 124번 문제. 자, 틀렸죠, 여러분들? 양도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분기는 없어졌어요. 이제 분기가 되는 건 없어요. 양도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양도 차기였거나 양도 차수가 발생한 때도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한다, 다 틀리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여야 하는 거고. 3번 건물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해당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산출세, 그래서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 확인할 수 없어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페널티를 준다고 그랬죠.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양도세 산출세액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우리 작년에 2018년도 개정세법이어가지고 많이 우리가 연습을 했어요. 이거 강조를 드렸는데 조금 숫자만 신경 쓰는 분이면 항상 기준이 되는 시기, 기준이 되는 가격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주의해야 되는데 요약집 92페이지 참조죠. 3번은 요약집 참조 페이지만 적어놓고 요약집 92페이지 참조 페이지만 적어놓고 계속 볼게요. 양도세 산출세액 100분의 5인데 5% 가산세를 적용하잖아요. 그럴 때 자, 건물 신축하고 나서 5년 내 환산가액으로 양도세 계산하면요. 그럴 때 틀린 이유는 산출세액이 5%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당 건물 환산가액에, 해당 건물 환산가액에 요거 가액에 100분의 5%라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5% 아니라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숫자만 신경 쓰는 분 같았으면 3번이 옳은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기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3번만 넘어갔다 그러면 4번을 보세요. 양도세 과세 표준 예정 신고 시에는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하더라도 납부할세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없다. 이건 쉬웠죠? 자, 재산세는 분할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할 때, 종부세는 납부할세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양도세는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부를.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당연도의 누진세를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액과 마지막에 합산해서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는 그 다음 연도에 반드시 합산해서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정 신고 한 자는 확정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여러분? 요약집 107페이지 참조 페이지만 적어놓고 요약집 107페이지. 예정 신고 한 자는 확정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달라질 경우인데 뭐라 다음 연도에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또 해요. 예정 신고 한 자는 확정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해. 그러면 누진세율 대상은 과표가 자 달라지면 세율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자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 신고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원칙은 예정 신고, 환자는 확정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없다면 틀리고. 근데 다만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거나 등등 여러 번 양도해서 세금 계산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마지막에 이런 걸 감안해서 예정 신고를 마지막에 했어야지.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거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만 넘어갔으면 5번 답을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5번은 맨날 한 거고요, 작년에.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35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합의 2019년 5월 15일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하고 양도했고 납부할 양도세액은 1,500만 원이다. 이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지문에 보니까 2019년 7월 31일까지 양도세 과세 표준을 납세지구 하나의 세무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019년 5월 15일에 양도했으니까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그러니까 언제요? 7월 31일까지 신고해야죠. 2번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남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죠? 예정신고를 불이행했다, 불성실했다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예.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든 안 하든, 자, 예정신고를 불성실했다,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했다고 해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죠? 예.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돼요. 확정신고와 상관없이 남남이니까 적용되는데, 다만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요거 과소신고 가산세 2018년도 신설 규정이요. 몇 프로 깎아준다? 50%를 감면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18년도 신설 규정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예정신고하는 경우에 양도세 분할납부가 나가다. 분할납부는 예정신고 납부든 확정신고 납부든 요건 갖추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할 땐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예정신고 한 경우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세금에서는 달라질 게 없을 때는. 5번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물납은 안 되고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136번 문제 여러분 보시면 틀린 거, 양도세 관한 설명 틀린 거에서 1번 지문 보세요. 납세지는 거주자가 국내 소지의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니까 1번 납세지는 거주자 어디요? 주소지. 주소지 없으면 어디요? 거소지. 국세는 하여튼 집값과는 분립을 하고 거주할 때 어디다? 주소지. 2번 부담보 증여의 채무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양도를 보는 경우에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리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다.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이 부담보 증여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얘만 몇 개월? 3개월. 이거 이라는 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예. 나머지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7번 문제 같은 것도 우리 자 수업 시간에 이것도 풀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이거 137번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또 풀어보시고요. 13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38번 문제 보니까 소득세법상 양도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그렇죠? 예. 2번 주식 출자금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그죠? 분기였다가 뭐로 바뀌었어요? 반기,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 내에. 3번 양도를 했는데도 양도책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양도세 예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4번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4번은 틀린 표현이죠. 예,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봤다시피 누진세 융대상 자산을 2위 이상 양도하거나 그럴 때는 마지막에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에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 5번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 무신고, 과소신고한 선세 몇 프로 깎아준다고요? 50% 감면해준다. 그래서 138번 문제 여러분들 꼭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139번 문제만 한 번 더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139번 문제. 예. 갑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토지에 대해서 2019년 1월 30일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2018년 2월 28일 매매대금 모두 수령했고 2019년 5월 30일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갑의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된 거죠?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 시기는 2019년 2월 28일이다 그런데 여러분요 예정신고기한하고 양도미 취득시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양도미 취득 시기는 요거 대금 청산일로 해요.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봐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미 취득 시기는 허가일이 아니라 허가 나중에 받게 되면 계약 원래 양도세는 대금 청산일이잖아요. 자, 허가받게 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봐서 이 대금 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 시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걸 양도 시기로. 네, 그래서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예정신고기한하고.
그래서 1번 맞아요. 대금 청산일입니다.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소급해서 계약 유효하게 되기 때문에 대금 청산일 2월 28일을 양도시기로 합니다. 근데 2번 예정신고기한은 그래서 1번 지문은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2번 예정신고기한은 2019년 4월 30일이다. 자,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으니까 언제를 예정신고기한으로 해요? 네? 계약이 유효하게 있는 허가일이 속하는 날 말일부터 2개월이죠? 그러니까 언제 해야 돼? 7월 31일이 해야지. 7월 5월 20일 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허가 받았잖아요. 허가일이 속하는데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 7월 31일이 돼야지.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이고 3번 확정지원은 다음 연도 언제요? 5월 31일이고 갑의 양도세 납세지는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국세니까 거주할 때 주소지고 예정신고 불이행시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거고요. 130번 문제도 여러분이 납세지에 관한 건데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기본서 할 때 풀어봤어요. 여러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4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41번 문제 보시니까 141번 문제 소득세법상 고지 양도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기출문제인데요. 1번 2019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했다. 그러면 2019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요. 자, 양도일이 3월 21일이니까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에 속한다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그러니까 언제요? 5월 31일을 예정신고기한으로 하니까 6월 30일 날은 예정신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기한으로 하니까 1번 틀렸고 2번 확정신고 시 납부할세액이 1,600만 원인 경우 6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데 양도세 분할 납부는 납부할세액 자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양도세는 2천만 원 이하 그 배예요. 기준금액은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원래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납기내 얼마 깔고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그러니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예요? 6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예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세액이 2천만 원인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없다 그러는데 자,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일 때도 반드시 예정신고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5번도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141번 문제 또 역시 여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 처리 기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142번 문제도 개정 내용을 제가 반영한 건데 142번 문제요. 142번 문제도 여러분이 체크해 놓고 아까 봤던 거 내용이 개정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42번 문제도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143번 문제는 어떤 건지 한번 살짝 제가 이걸 말씀드려 볼게요. 결정세액이라는 게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143번 문제 양도세 확정신고 시 양도세 결정세액이 4천만 원이고 해당 연도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1,200만 원인 경우 확정 및 예정신고 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최대 가능 액미 분할 납부 기한으로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요, 여기 이제 여러분 결정세액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결정세액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 우리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해요. 그러면 산출세액을 구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액공제 할 게 있으면 세액공제하고 자, 그 다음에 감면세액 같은 거 있으면 감면세액을 빼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 적용돼요. 그러면 가산세 합하면 이제 총결정세액이라는 걸 구해요. 우리가 양도소득 총결정세 구하고 여기서 이제 앞서서 기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하는데 그 전에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이 있다 그러면 기납부세액으로서 앞서서 납부한 기납부한 세액을 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도세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 산출세액 이하 과정은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요 문제를 통해서 요 뒤에 있는 계산 과정을 한번 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정세액이 지금 얼마라고요? 이게 양도세 확정신고시 결정세액이 얼마예요? 4천만 원이고
앞서서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이 얼마래요? 1,200만 원이래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확정신고 시 분할 납부 최대 가능 금액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4천만 원이 일단 보세요. 4천만 원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4천만 원 확정신고 납부 시 분할 납부 최대 가능액 그랬는데 결정세액이 4천이니까 결정세액이 4천이에요. 4천이고 그러면 기납부한 세액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확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 세액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기납부한 세액 이미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이 얼마예요 지금? 1,200만 원. 그럼 1,200만 원이 기납부한 세액이에요. 앞에서 예정신고 납부하면서 그러면 결정세액 4천에서 기납부한 세액 1,200을 빼니까 납부할 세액 얼마예요? 2,800만 원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 얘기예요, 지금. 요걸 이제 기납부한 세액을 빼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을 빼서 확정신고 납부 시에는 2,800만 원이 납부할 세액이었어요. 그러면 양도세는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가 나서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예요? 50% 절반, 최소한 절반 납기는 내고 나머지 절반이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1,40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하고요. 분할 납부기한은 자, 납부기한 지나서 재산세는 분납기한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종부세 6개월, 양도세 몇 개월? 2개월 내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예정신고 납부했을 때는 아까 1,200만 원이 예정신고 납부세액이니까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자 1천만 원 초과 금액 분할 납부니까 납기내 최소 얼마 깔고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예요. 그러니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다?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141번 문제 우리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분할 납부, 처리 기준, 기한 금액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표를 별표시 해놓고 요거를 헷갈리지 않도록 다른 세금과 헷갈리지 않도록 알아두시고 양도세나 하여튼 이렇게 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 결정세액이라는 게 뭐고 기납부한 세액 어떤 거고 이렇게 되는지 요걸 한번 알아둡니다. 자 여기서는 확정신고 납부할 때 결정세액이 4천만 원이면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 1,200만 원이면 이게 기납부세액이라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 과정만 한번 아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한 번 정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어디로 가시냐면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들 풀어보시고 종합 문제로 양도세는 골고루 섞어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풀어보시고 7번 문제, 7번 테마 구계산 양도 있죠? 7번 테마 구계산 양도, 요건 별표시 하나 하시고, 자, 27회 때는 구계산 양도에 관한 게 두 문제가 나오기도 했지만, 종합 문제 속에서 대비하시면 되고요. 14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47번 문제 봅니다. 그래서 구계산 양도는 요약집 109에서 110페이지까지 참조고요. 109에서 110페이지까지 참조고, 14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기출문제인데 1번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해야 한다. 맞잖아요. 어떤 수강생분이 아니잖아요. 5년이잖아요. 근데 국외에 소지하는 재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자는 거주해야 되죠. 비거주 아니고 거주해야 되는데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거주 등 고자만이 국외산에 대한 납세무가 있습니다. 요약집 109페이지 표에 딱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고자는 납세무 없고 거주해야 되는데 국외산 양도시 5년 이상 주소 거주 둔 자니까 여기서는 양도일까지 계속 10년간 국내 주소를 둔 자니까 양도세 국외산에 대한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비고자는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무가 있다는데 마돈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토지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예, 납세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거주자가 국내 상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세 납세지는 상가 건물의 소재지이다 그랬는데 자 집과 가까운 데 볼일 봐야죠 여러분. 어디로?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국세는. 4번 비고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지는 비고자의 국외 주소의 국외 혀가 꼬인다. 비고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여러분 마돈나가 우리나라 국내인 주택을 팔았어요. 납세지는 국외 그 비고자의 국외 주소지면 미국에 안 되죠, 여러분들. 자, 비고자가 국내 예산 양도했다 그러면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소유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틀렸고. 5번 거주자가 국외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세 금액 계산 시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여러분 국외자산 양도시에는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보 유도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국외 소재 자산, 자 국외 소재 자산을 양도했을 때, 국외 소재 자산을 양도했을 때, 자 여러분 보시면 장특공제는 돼야 안 돼요? 장특공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다른 나라 국가경제가 신경 안 써준다니까. 그래서 장특공제 안 되고. 근데 기본공제는 돼야 안 돼요? 양도 기본공제는 깔아줍니다. 자부지간. 그리고 물납은 돼야 안 돼요? 아프리카 탄자니아국 정글에 있는 부동산이나 채권을 물납 골치 아프잖아요. 자, 물납 안 되고 분할납부는 되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국유산 양도 시에 국내산 양도와 관련한 내용을 준용할 때 등기라든가 등기나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적용이 있다 없다? 등기나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국외산 양도시에는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등기부 관리하고 기준시가를 매겨?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 빠진 거 있나요? 그린란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용이 없고 이런 것들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148번 문제 또 주의하셔야죠. 148번 문제도 봅니다. 148번 문제도 중요하고요. 148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국외 자산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상 양도세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1년 미만의 단기 보유 양도 시에는 과세표준액의 50%세를 적용한다. 자, 여러분 국외 자산이요. 주식 빼놓고 국외 소지하는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국외 소지자산을 양도했을 때 주식 빼놓고는 등기 보유기간 이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6에서 42%세를 적용한다고 강조드렸어요. 제가 무조건 6에서 42%입니다. 국외사는. 자,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1년 미만 보유서도 무조건 6에서 42%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장특공제를 허용되지 않고요. 3번 국외산 양도소득세 납세자는 해당 자산 양도까지 계속 몇 년 이상?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수 등 고세 하나고요. 4번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국외산 양도세를 납부할 거나 납부할 것일 때는 예전에는 무조건 세액공제, 산출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법만 있었는데 지금은 필요경비 산입 방법과 세액공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번 양도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는 자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이게 포인트라고 그랬죠? 양도일 현재 아니고 수령일 또는 지출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서 계산한다는 거. 그래서 맞습니다. 148번 문제 중요 문제고 149번 문제도 여러분 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요 충분히 여러분 풀 수 있어요. 그 2번 지문 한번 볼게요. 2번 지문.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149번 문제를 한번 보면 고자 갑이 외국에 소지하는 시가 7억 원 상당의 주택 한 채를 2015년 4월 1일에 취득해서 2019년 4월 23일 날 양도한다고 할 때 양도세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데 2번 지문 볼게요.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모르 계산의 국외산도 실거래가로. 다만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그날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그날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시가라는 게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원칙은 모르 계산의 국외산도 실거래가로. 3번 장특공제는 배제되지만 기본적인 적용받을 수 있고 4번 당해주택이 양도당 시 갑의 유일한 소유주택이다 하더라도 1세대 1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거. 그죠? 자, 국내 자산 국내 양도현재 1주택이어야지 국내에 있는 주택만 있을 때 비과세 해주는 거지. 국외 자산은 주택 수계산에도 포함하지 않고 국외에 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도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는 이유는 우리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이 보금자리 성격 때문에 비과세 해주고 장특공제도 왕창 해주는 건데 다른 나라에 그 사람 보금자리 있는 사람까지 우리가 혜택을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외 자산은 1세대 비과세 받을 수 없고 5번 양도일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한다. 틀렸는데 왜 틀렸어요? 수령하거나 아까 봤잖아요.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땐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지 양도일 현재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150, 151번 문제 풀어보시고 152번 문제는 뭐 또 이렇게는 안 나올 건데요. 152번 문제 보세요. 기출문제인데 소득세법상 국외예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예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비과세 양도소득, 양도소 과세품 계산, 기존시가 산정, 부당의 계산, 양도소득 시기. 자, 딱 보니까 어떤 거예요? 등기나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적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 어떻게 기준시가를 관리해요? 그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준시가가 준용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도세를 다 마치고 앞으로 옵니다. 조세 총론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자, 앞에 조세 총론 6페이지로 옵니다. 6페이지로. 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 자, 보시니까 조세 개념 및 분류인데 조세 총론 우리 한두 문제 이제 출제가 되고 조세 총론은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조세 총론에서는 여러분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조세 총론 자 올해 뭐 조세의라든가 의 같은 것은 뭐 가볍게 보시는 거고 조세의 같은 거 가볍게 보는 거고 조세 분류는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조세 분류는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징수 방법이 하여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징수 방법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특히 올해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그 개정 내용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그 전에 이렇게 가산세 가산금이 최근에 지금 출제가 계속 됐지만 가산세 가산금은 올해도 역시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납세무,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랬을 때 성립 시기는 이게 29에 나왔고 그 다음에 소멸에서는 이게 28에 나왔었고요. 자, 확정이 이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확정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소멸은 종합문제 속에서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문제 속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 자,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과의 관계인데요. 지방세, 국세, 요거 조세 채권이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담보가 없이도 우선한다는 거. 근데 다만 또 예외가 있다는 거. 조세보다도 더 우선하는 예외가 있다는 거. 시험에 작년 29회 때 나왔어요. 그래서 29회 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또 출제될 가능성은 낮다. 그 나머지 내용들 잡다한 것들 우리가 또 문제를 통해서 슬쩍 구국합니다. 자, 먼저요. 6페이지 문제집 6페이지 1번 문제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거고요.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물납과 분할납부를 모두 허용하고 있는 세목은 그랬습니다. 2019년도에 부동산을 취득부 양도하는 경우며 물납과 분할납부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는 뭐 답 우리가 질문 안 봐도 고를 수 있어요.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어떤 거? 재산세만.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어떤 거? 상속세만. 자, 그러면 재산세하고 상속세만 찾으면 되잖아요. 딱 보니까 몇 번이에요? 3번. 재산세. 예, 물납, 분할납부 모두 허용됩니다. 취득세는 물납, 분할납부도 안 되고, 증여세,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만 되고, 양도세하고 종부세, 물납은 안 되고, 뭐만 돼요? 분할납부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해 두시고, 요약집 6페이지 참조고요. 자, 2번 문제는 요약집 6페이지 참조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중요 표시해놓고 잘 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시행되는 부동산세법의 물납과 분할납부에 관한 내용이다. 자,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물납 안 되고. 2번 재산세 납부할세기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할 수 있으나 분할납부의 경우 납부할세기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재산세 여러분 물납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는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3번 종부세는 납부할세기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할 수 있으나 분할납부의 경우 납부할세기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한해서 할 수 있다. 완전히 틀렸죠? 종부세는 물납돼야 안 돼요? 안 돼. 근데 분할납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어? 250만 원 초과합니다. 그래서 3번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거기 해설 다 나와 있고요.
종부세 물납 폐지고 분할 납부는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할 때 몇 개월 이내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 이내 분할 납부. 상식처럼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4번 양도세는 납부할세기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나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5번 종부세는 분할 납부는 납부기한 경과가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할 수 있다. 자, 이거 상식처럼 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건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그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니까요. 6번 문제 요약집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7에서 8페이지 참조고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보유 시 부과될 수 있는 세금 재산세. 자,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부가세 어떻게 했어요? 재진이. 재산세는 부가세목 재진이. 그러니까 1번이네요. 네. 종합소득세도 보유 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돼요. 종합소득세는. 부동산 보유 중에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보유시에 내니까. 근데 부가세, 지방소비세는 부가세가 아닙니다. 독립세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보유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부가세 먹은 뭐예요? 종농이. 5번도 틀렸죠? 종농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농특세가 부과되지. 지방소득세는 부가세에서 나오면 무조건 뭐다?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설에서 독립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우리 시험과 관련 대부분 조세는 독립세인데 부가세, 뭐 국세 중 부가세 어떤 거? 교육세, 농특세. 네 집 자식이냐? 농특세, 교육세. 교육세, 농특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또 뭐다? 부가세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너무 좋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부가세 여러분이 쫙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뭐 한번 볼까요? 그러면 7번 문제도? 다음은 세목별 부가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인데, 자, 세율 구할 때 표준세율 몇 프로를 적용해요? 2%를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의 10%라는 거. 항상 농특세 구할 때는 표준세율 몇 프로 적용한다? 2%. 이거 잊지 마시고.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 20%. 재산세액이 20%인데 도시적분을 포함해 제외한 금액이 20%고. 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뭐라고요? 독립세입니다. 부가세는 무조건 틀리고. 4번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농특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득세. 감면받을 때만 뭐가? 농특세가. 감면세가 몇 프로? 20%. 등록면허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뭐만 부과돼요? 지방교육세만. 지방교육세만 부과돼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뭐가? 농특세도. 감면세 몇 프로? 20%. 제가 미리 이거 안 보고 지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이건 좀, 이 정도는 한번 해보시라고. 5번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했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종농이니까 종부세가 몇 프로? 20%고요. 자, 그래서 요 8페이지, 문제집 8페이지 이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이 부가세 8페이지, 9페이지 나왔는 요거 외우셔야죠, 여러분들. 계속 최근에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넘어가서요. 어디로 가시냐면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자, 10번 문제 보니까 다음 중 병기세목과 목적세로 가장 옳은 거 그랬는데, 자,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 고지되어지는 세금이 있었잖아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친구, 얘가 재산세랑 납계가 같을 때 얘 보통징수하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보통징수하죠. 그래서 재산세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 따라가요. 물납, 분할납부만 따라다니지 재산세 나와 있으면 누구도 같이 항상 따라다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이요. 둘 다 보통징수하는데 재산세랑 납계가 같을 때 재산세 고지세 나란히 적어서 병기 고지할 수 있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자, 그 다음에 목적세로 옳은 거 그랬는데, 자, 목적세는 어떤 것만 목적세예요? 교교농, 지역. 그러면 종부세 아니고, 지방세 목적세에서 찌찌는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니은하고 디귿이 그렇죠? 목적세죠. 또 지방소득세는 목적세 독립, 보통세예요. 지방소득세는
보통세입니다. 상목세 특정돼 있잖아. 보통세고. 교교농 찌찌 중에서 하여튼 찌찌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뭐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고. 또 농특세는요. 교교농, 교육세, 교통인해중앙요금세,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 부과하는 뭐예요?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목적세, 교교농, 찌찌 얘네들하고 뭐 그리 걸 잘 따서. 그래서 해설이 거기 나와 있죠? 교교농, 찌찌 요거하고 그 다음에 병기세목은 어떤 거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 아니고 뭐? 특정 부동산분. 요거 됐습니다. 11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납기하고 납부기한에 관한 건데 다 우리가 뭐 보시고요. 뒤에서 쭉 한번 보시고. 납기는 상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15번 문제. 15번 문제 한번 보니까요. 다음은 지방세 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납세 의무자라면 세법에 의해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해서 있는 자를 말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납세 의무자란 세법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 자, 국세를 징수해 납부할 의무를 포함하면 그랬는데 납세 의무자에는 징수 의무자를 포함해야 하네요. 납세 의무자는 징수 의무자를 포함해야 하네요. 요약집 9페이지 보시면 요약집 9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9페이지에 보니까 세금 납부하는 납세자에는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로 나눠지잖아요. 납세 의무자에는 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근로자인데 징수에 편의가 있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또 지방소득세도 특별 징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징수 의무자는 징수의 의무만 있는 자지 납세 의무자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에는 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가로 내용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 틀린 거고 15번 문제로 다시 옵니다. 12페이지 문제지.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납세 의무자에는. 2번 관련 법령에 따른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과점주주 상호간에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연대납세 의무 있고 과점주주 주식 취득의 경우에 과점주들은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외웠는데 여러분들? 자, 정규 수업 시간에 3번 본래의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에 가름하여 납세 의무를 보충적으로 지는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제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사업양도의 경우 사업양도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내면 제2차 납세 의무자인 사업양수인이 보충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4번 공유물의 취득에 있어서 공유자들은 각각 자기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며 상호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공유물 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5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 상품 체납손비를 상속으로 인해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랬는데 세금 안 내고 주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피상속인이 세금 납부할 의무를 상속인이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그랬습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 얘기가 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에 뭐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뭐 상속으로 인해서 부과된 납부할세 공제하고 뭐 이런 얘기들. 자, 그런 것들이고. 16번 문제는 용어 여러분이 보시고요. 쭉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이요. 1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문제처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납기, 자, 신고기한을 묶어가지고 18번 문제. 상식처럼 우리가 각 세목별로 납기, 신고기한 이런 거는 상식처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보시니까 18번 문제예요. 부동산 관련 세목의 법정 신고기한 또는 고유소상 납부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납세자가 국내 주소를 둔 경우에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해서 인한 취득세 법정 신고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그죠? 2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유소상 납부기한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아유, 재산세 토지분 납기는 언제입니까? 9월 16일부터 9월 16일 15일 아니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번 정답이고 3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법정 시효일 언제까지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고.
4번 건물에 대한 양도세 과세 비율 확정 시효하는 양도소 유기능 연도의 다음 연도 언제? 5월 31일까지고. 5번 종부세 법정 시효 기한은 무조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종부세는 납기, 배웠어요? 우리 생각 안 나요? 지난 순환에? 종부세는 납기가 주택분이 토지분이든 대상 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재산세는 납기가 대상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자, 이런 것들. 자, 보시고 19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세율구조. 비누, 누, 비누. 세목별 세율구조. 비누, 누, 비누예요. 이런 거.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비례세율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17페이지에 여러분 2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3번 문제요. 23번 문제.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여러분이 아셔야죠. 활동에 따른 분류 봅니다. 먼저 다음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 내용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의 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의 보유와 양도시에 부과된다. 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다시 보세요. 부동산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아까도 복습했잖아요. 이전에 배운 거 오늘 시작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자, 써두지 않고 말로 할게요.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만.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 할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 할 때 지방교육세는 보유 단계. 취득과 보유에만.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어떤 거? 예?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취득과 이거지 인지세는. 여기 보세요.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인지세. 어떤 수강생분이 타사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타사책으로 공부하는데 자, 취득과 양도 인지세는 다 부과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교수님이 맞겠죠? 이러면서 나한테 물어본 수강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인지세. 취득과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부지. 농특세, 부가지세, 지방소득세.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1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부과되죠? 예. 2번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특세는 취득 단계에 부과될 수 있는 조세이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시에요 원래.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예요. 농특세는 농부 아저씨니까 다 끼죠? 예, 맞고. 3번 재산세,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만 부과될 수 있죠. 4번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자 납부할 수 있는 조세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에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니까 양도 단계 부과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 양도 모든 과정에서 부과될 수 있다. 농부 아저씨, 농부지, 농특세, 부가세. 그 다음에 지방 소비세가 농부지에서 치는 농부 아저씨에서 치는 지방 소비세죠. 부가세 꼽사리 껴서 다니는 애 지방 소비세지. 지방교육세는 어떤 세금이에요?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죠. 취득과 보유에만.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질문 반드시 외워주셔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24회 저 예전에 24번 문제 보니까 이게 24번 문제가 또 이렇게 나왔었죠. 최근에 2019년 5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재산세는 어느 단계에서 부과됩니까? 보유시에만. 농특세는 농부 아저씨니까 다 끼겠죠? 취득 보양 다 끼고. 종부세는요? 보유시에만 부과되고 재산세, 종부세.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죠. 취득과 보유에.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고요. 그러니까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자, 재산세, 종부세 잘 몰랐어도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거 요것만 알면은 이 두 개 빼면은 나머지는 세 개씩 짝져져 있으니까 니은, 니을, 미음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 넘어갑니다.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25번 문제 또 잘 보셔야 됩니다. 25번 문제 중요 표시되어 있죠? 네, 잘 보셔야 되고. 25번 문제 봅니다. 2019년도 현행 부동산 관련 세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조세는 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다. 그래요?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니까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2번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이며 부가세이다. 국세 중에서 뉘집자식이냐 농특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죠. 그죠? 국세고. 3번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에게 100분의 10을 부과하여 과세한다.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다고 그랬어요? 항상 오늘도 복습했었는데 취득세 부가세로 농특세 구할 때는 표준세로 항상 몇 프로로?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표준세율로 산출한. 틀렸습니다. 표준세를 몇 프로로? 2%로. 그래서 빠져서 틀렸고. 4번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부과하여 과세한다. 자,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요. 이걸 좀 알아두세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지방교육세도 절반을 깎아줘요. 해당 그 세율이요. 주택 유상거래 일어난 취득 시 해당 세율이면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그 해당되는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정해요. 이걸 좀 한번 알아서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이니까 1% 적용될 때는 주택 유상으로 인한 취득 시 지방교육세는 0.5%, 2% 적용될 때는 1%, 3% 적용될 때는 1.5%. 이 해당 취득세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이 몇 프로로? 20%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지방교육세도 절반을 깎아준다는 얘기, 우리 요약집 몇 페이지냐면 부가세에서 나왔었어요. 요약집 여러분 8페이지에 이게 나와요. 요약집 8페이지 참조예요. 요약집 8페이지에 디귿번에 나와요. 요약집 8페이지 맨 위에 보면 디귿번에 보세요. 요약집 8페이지 디귿번에 좀 깊은 내용이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둡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정해 산출한 금액의 20%로 뭐가 부과돼요? 지방교육세. 여러분 이렇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볼게요. 문제집 18페이지 25번 문제. 자, 5번 지문 봅니다.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적용될 때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부과하여 과세한다.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재진이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이 몇 프로? 20%인데 도시지역분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 20%입니다. 자, 그래서 포함이 틀렸어요. 가로가. 항상 포함 제외 나오면 항상 포함인지 제외인지 꼭 확인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항상 포함인지 제외인지는. 자, 그리고 우리 납승 성립 확정 소멸입니다. 요건데 한 5분 쉬었다가 30분 더 하고 마칠래요? 한 20분을 쭉 이어서 하고 마칠래요?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